오늘은 12번째 노트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키 확립 프로토콜은 주로 이자간 확립하는 프로토콜이었습니다. 브라우저와 웹서버, 무선 AP와 여러분 노트북, 이렇게 이자간에 키를 확립해가지고 이자간 메시지를 교환할 때 주고받는 메시지들의 비밀성을 보장해 주기 위해서 키 확립 프로토콜을 수행했었는데, 이제 이번 노트에서는 두 명이서 하는 게 아니라 여러 명이서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가 하는 실시간 강의처럼 줌 회의를 한다. 그러면은 거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매우 많을 수 있죠. 그리고 그 매우 많은 사람들이 통신을 하는데, 서로 다자간 통신을 하는데 그 메시지들의 비밀성을 보장하고 싶은 거예요. 그때 이제 쓸 수 있는 게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고, 중앙 집중형, 탈중앙형, 분산형 이렇게 살펴보고, 또 그것의 어떤 하나의 실제 현장에서 쓰이는 것으로서 카스를 살펴보려고 그래요. 카스. 이 카스는 유료 방송에서 여러분들이 IPTV나 이런 데서 실제 사용이 되는 그런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입니다. 그래서 거기까지 좀 살펴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VOD 서비스나 화상회의, 실시간 요즘 줌회의나 이런 구글 미트 이런 것들은 그룹에 속한 멤버들에게만 비밀스럽게 데이터를 전송해야 되는데, 사용자 쌍마다 다른 비밀키를 사용해서 암호화하여 전달하는 것은 대역폭 측면과 연산의 측면에서 효율적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A가 이 그룹에 참여하고 있는 나머지 B, C, D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참여한 사람이 N명이다. 그럼 한 명이 N-1명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야 되겠고, 그러기 위해서는 이 방식을 쓰면은 N-1개의 키를 확립해가지고 메시지를 또 N-1개를 보내야 되는 거죠. 이거는 되게 비효율적인 겁니다. 같은 메시지를 보내기 위한 것이니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고 싶은 거는 K를 전체 이 N명이 똑같은 키를 공유한 다음에 M을 메시지를 K로 암호화해서 보내는 거예요. 근데 보내는데 우리가 IP 통신에서는 IP 멀티캐스트라는 통신 기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IP 멀티캐스트는 우리가 통신에서는 유니캐스트, 멀티캐스트, 브로드캐스트 이렇게 세 종류의 통신 방식을 얘기해요. 유니캐스트라는 거는 1대1, 그러니까 목적지와 그러니까 보내는 사람하고 수신하는 사람이 이제 한 명인 거죠. 그래서 예를 들면 이 사용자가 두 명한테 메시지를 보내고 싶다. 그럼 유니캐스트를 보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각각 가는 거죠. 그러면 메시지가 각각 가게 되면은 똑같은 메시지예요. 메시지가 각각 가게 되면은 요 통신 경로에는 똑같은 메시지가 두 번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두 번 지나가게 되면은 통신 대역폭의 사용이 비효율적인 거죠. 멀티캐스트는 어떻게 해주냐면은 메시지를 보내면은 전체 수신자들을 고려해가지고 어떻게 가서 언제 갈라지고 이런 것들을 내부적으로 다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통신 경로에는 메시지가 한 번만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경로가 이렇게 바뀌게 되면은 각각 가야 되겠지만 똑같은 경로로 지나갈 수 있으면은 이때는 유니캐스트 하는 거와 달리 이제 하나만 가는 게 되죠. 그러면 이렇게 멀티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가장 네트워크 대역폭을 효과적으로 쓰는 거가 되겠죠. 특정 N명에게 보낼 때. 브로드캐스트는 그냥 수신자가 없는 거예요. 그냥 다수하게. 우리가
이런 방송으로 뭐 이렇게 공중으로 보내면 아무나 다 받는 게 이제 브로드캐스트인 거고, 멀티캐스트는 전체가 아니라 어떤 일부 수신자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일부 수신자가 여러 명인 거지. 근데 이 여러 명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네트워크 대폭을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멀티캐스트를 하려고 그러면은 똑같은 메시지를 보내야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는 우리가 멀티캐스트를 할 수가 없죠. 각각 개별적으로 암호화하게 되면은 다른 메시지가 될 테고, 다른 메시지를 보내게 되면은 멀티캐스트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의 메시지를 만들어서 다수에게 똑같은 메시지를 줘야 되는 거고, 그 똑같은 메시지 줬을 때 그 다수가 이 메시지를 풀어서 내용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룹 통신을 하는데 그룹 비밀 통신하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룹 키를 확립, 다자간 키 확립을 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우리가 공유하고 있는, 이 그룹에서 공유하고 있는 비밀 키로 암호한 다음에 그 메시지를 어떻게 전송해야 효과적이에요? 멀티캐스트 기법을 써서 전송해야 효과적으로 우리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게 이제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이제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을 좀 살펴보면은 이 확립 프로토콜이 어디에 사용되냐에 따라서 그 응용의 특성이 또 요구사항에 반영이 돼야 되겠죠. 이게 실시간 방송을 하는 건지, 다자간 회의를 하는 건지, 메신저 단톡방을 만들어서 메시지를 교환하는 것에 따라서 각 응용에서 필요한 요구사항들이 조금씩 다를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다자간이니까 여러 사용자들이 그룹에 참여하게 됩니다. 그럼 과연 얼마나 큰 규모로 참여할 것이고, 또 이 참여하는 멤버들이 변하나 안 변하나, 수시로 변하냐 안 변하냐가 또 중요한 보안 요구사항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우리가 실시간 줌 회의를 강의를 한다. 그러면 개설을 하고 강의를 하고 끝나죠. 그런데 그 기간 동안에 새로운 사용자들이 들어오거나 빠져나가진 않죠. 그냥 여기 있는 사람들이 들어올 수 있는 거고, 여기 외에는 못 들어오는 거고, 그런 거죠. 근데 다른 데는 또 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가장 어려운 보안 요구사항은 그룹 멤버가 수시로 변하는데, 그 수시로 변하는 멤버에 대해서 보안을 제공해야 되는 거예요. 즉, 우리가 멤버가 빠져나갔어. 그러면 그 멤버는 더 이상 뭘 못 봐야 돼? 그룹에서 교환되는 메시지 못 봐야 되죠. 그러면 그룹에서 교환되는 메시지 못 보려면은 기존에 그 사용자가 원래는 참여하고 있었으니까 다자간 그룹키 확립해서 갖고 있겠죠. 그룹키를. 그런데 그 사용자가 갖고 있는 그룹키로 우리가 메시지를 계속 교환하게 되면은 그 사람이 탈퇴했는데도 어떻게 계속 메시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실시간 유료 방송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용자가 탈퇴를 했어. 이제 돈을 안 내. 이제 티빙을 그만 보려고 그래. 그럼 그 사용자는 못 봐야 되는 거죠. 똑같은 메시지가 가더라도 그 사용자는 더 이상 방송을 볼 수 없어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 그룹키를 바꿔줘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부분이 상당히 이제 어렵게 하는 부분이 되는 거죠.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 그 다음에 그렇게 보안적으로 그 탈퇴한 사용자, 또 새로 가입한 사용자에 대한 어떤 그룹의 변화를 처리해 줘야 되는데, 그걸 처리할 때 비용이 확장성이 있어야 좋겠다라는 거예요. 확장성. 그래서 우리가 보통 원래 확장성을 얘기하면 N명이면 ON이다. 그러니까 입력이 N이다. 그러면 ON이다. 선형 비용이에요. 그러면 확장성이 있다고 보통 생각하죠. 그런데 여기 개념에서는 N명인데
N 비용이 든다. 그럼 확장성이 있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그거보다는 줄여야 돼.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ON의 비용보다 더 줄이려면은 그 다음에 뭐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에? 로그 N으로 해야 되는 거죠. 아니면 상수로. 제일 좋은 건 N명이 있어도 O 안에 처리해 주는 거고. 그렇죠? 그 다음에는 로그 N에 처리해 줄 수 있으면 더 좋은 거예요. ON에 처리하면 그건 마지노선이 될 거예요. ON보다 더 크면은 그거는 확장성 있다고 절대 얘기할 수는 없는 거죠. N이 입력 데이터의 크기일 때.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입력 사용자가 N명이면은 우리가 원하는 확장성은 로그 N 또는 O 안에 그 뭔가에 필요한 기능을 처리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확장성이 있어야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이 자잘한 키 확립 프로토콜도 키 확립 프로토콜의 한 종류예요. 한 종류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전에 살펴봤던 키 확립 프로토콜의 요구사항들이 있었지. 키의 비밀성, 키의 최근성, 키의 용도, 키 확인, 뭐 등등, 최신성, 이런 요구사항들이 있었는데 이 다장한 키 확립 프로토콜도 똑같은 요구사항을 만족은 해줘야 돼요. 그래야 좋겠죠. 그렇죠? 같은 키 확립 프로토콜이니까. 그런데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은 그런 요구사항들을 만족하기 위해서 프로토콜을 만들기가 현실적으로는 어려워요. 아니면 그 이자간에서 썼던 기법을 그대로 사용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면 키의 최근성을 보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자간 할 때 이제 주로 썼던 게 타임스탬프나 난스를 썼었어요. 그런데 난스 같은 경우에는 N명이서 난스를 서로 교환해가지고 서로 메시지를 또 난스로 암호해서 주고받고 하기가 효율적이지 않겠죠. 한 사용자가 타임스탬프를 찍어서 보내고 다음 사용자가 다 확인한다. 뭐 그거는 할 수 있는 건데 난스 같은 경우에는 한 사람만 신뢰할 수 있는 거지. 내가 주고 내가 받아야 그거 갖고 확인되는 거니까. 그러면 N명이서 난스 갖고 최근성을 확인하려면 각자 난스 보내고 또 난스 암호된 거 받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그 키 이자간에서 썼던 기법을 다자간에서는 현실적으로 쓰기가 너무 어려울 수 있어요. 또 하나 키 확인 같은 경우에는 원래는 이자간에서 우리가 키 확립한 다음에 그 키 확립하는 과정에서 실제 내가 갖고 있는 키를 저 상대방도 갖고 있는지 확인하고 그게 확인이 되면 그 다음에 메시지를 교환하게 돼요. 그런데 100명, 1000명이서 그룹 키를 확보했는데 그 1000명이 서로 똑같은 키를 갖고 있는지 확인을 한다?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거죠. 너무 비용이 많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다자간에서는 키 확인은 그냥 안 해요. 혹시 한두 명이 잘못된 키를 가져도 어쩔 수 없는 거예요. 다른 방법으로 그걸 케어해 줘야지 실제 1000명이서 키 확립한 다음에 이 1000명이 모두 똑같은 키를 확보했는지를 확인하는 어떤 과정을 거치기는 효과적이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필요는 한데 이자간에서 우리가 살펴봤던 여러 요구사항들을 다자간에서도 제공해 주면 좋은데 현실적으로 봤을 때 그렇게까지 해야 되냐, 그런 비용을 투자해서 해야 되나 했을 때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자간에서는 키 확인 같은 거는 안 하죠. 안 한다는 거고요.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제 이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을 만들 때 가장 어려운 부분이 그 멤버의 동적 변화예요. 그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보안 요구사항을 만족시켜 주는 건데 어떤 요구사항을 만족해야 되냐면 두 가지를 얘기해요. 전방의 안전성, 후방의 안전성. 근데 요 용어가 어디서 또 나왔었냐면은 장기간 키의 노출, 또 세션 키의 노출에서도 나왔었어요. 근데 그때 사용한 용어하고 또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이 전방의 안전성과 후방의 안전성은 어떤 것과 관련해서 논의하냐에 따라서 얘기가 좀 달라질 수 있으니까 그때 조금 구분해서 좀 여러분들이 살펴봐 줬으면 좋겠고, 그때는 전방의 안전성이라는 건 뭐였냐면은 장기간 키나 세션 키가 노출됐을 때 과거 세션 키가 같이 노출되냐 안 되냐, 안 되면은 전방의 안전성을 갖고 있는 거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는 전방의 안전성이 그러니까 그때는 과거에 대한 얘기였죠. 근데 얘는 거꾸로 이렇게 거꾸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전방의 안전성은 다자간에서는 그룹을 탈퇴한 멤버를 포함해서 이전 그룹키를 알고 있는 공격자는 새 그룹키를 알 수 없어야 돼요. 즉 탈퇴한 사용자는 더 이상 비밀 메시지를 볼 수 없어야 됩니다. 이거는 되게 중요한 요구사항이에요. 대부분의 다자간 키확립 프로토콜에서는 제공을 해야 되는 요구사항입니다. 그 다음에 후방의 안전성은 새로 가입한 멤버가 있어요. 그럼 이 가입한 멤버는 이제 현재 쓰는 키를 주겠죠. 그러면 이 새로 가입한 사용자들은 과거 세션 키를 못 얻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그거를 후방의 안전성이라고 그래요. 과거를 못 얻어기는. 그러니까 새로 가입한 사용자들이 과거를 얻었지 못해야 되는데 이거는 응용해서 필요 없을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이미 지나간 거기 때문에 그거를 뭐 보관하고 있으면 그건 별로 가치가 없어요. 실시간 방송 같은 경우에는 그 시간대 보냐 안 보냐가 중요해진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얘가 이번에 가입했는데 한 일주일 전에 있던 실시간 방송을 못 보게 한다? 그거는 별로 의미가 없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실시간 방송이라는 건 그때그때 오는 데이터거든요. 그러니까 과거에 일주일 전에 보냈던 그 컨텐츠를 암호했던 키를 얘가 보면 안 된다? 그런 거를 꼭 요구하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의 안전성만큼 후방의 안전성은 그 응용에 따라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제공이 안 돼도 되는 그런 요구사항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방의 안전성은 거의 모든 응용에서 꼭 필요해요. 근데 전방의 안전성도 이런 개념이 있어. 뒤에 가서 또 살펴드리겠지만 즉시 해줘야 되냐, 즉시 바꿔줘야 되냐, 그러니까 얘가 탈퇴하는 순간 바꿔줘야 되냐. 우리는 그거는 조금 더 지연시켜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오늘 IPTV 전화해서 저 탈퇴할래요, 내일부로 탈퇴할래요 그러면은 이 사용자가 한 며칠은 더 보게 돼도 크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어요. 뭐 좀 배 아플 수도 있어도 그게 뭐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탈퇴하겠다 요 시간에 그러면 그 즉시 키를 바꿔가지고 이 사람을 못 보게 해야 되냐? 그런 건 비용을 치면은 조금은 여유 있게 한꺼번에 모아서 뭐 여러 명을 같이 처리한다든지 할 수는 있다는 거예요. 꼭 발생한 즉시 키를 바꿔야 되지 않을 수도 있어요. 응용에 따라서. 그게 더 비용적인 측면에서 효과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다 응용해서 살펴봐야 되는 거고, 이 전방의 안전성, 후방의 안전성 말고 비슷한 개념으로 키의 독립성이라는 개념을 논할 수도 있는데, 이 키의 독립성은 이 두 개를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키 독립성은 어떤 공격자가 키들을 갖고 있어요. 그러면 이 공격자는 그 갖고 있는 키 외에는 아무것도 계산을 못 해야 돼. 그러니까 키를 계속 바꿔가면서 했는데 이 사용자는 요런 것만 확보했어요. 그러면 나머지 여기에 있는 키들은 이 공격자는 추가적으로 얻을 수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떤 키들을 확보하더라도 그 확보한 키는 지가 확보했으니까 이제 갖고 있지만 그거 말고는 이들 키로부터 뭔가 계산을 못 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세션 키를 뭐
요번에 썼던 거를 다음에는 요걸 해시해서 쓴다? 그러면 안 되겠죠. 하나만 확보하면은 쭉 계산할 수 있는 거야 되잖아요. 한쪽으로 못해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는 거지. 그래서 이런 전방의 안전성은 탈퇴와 관련된 거고 후방의 안전성은 가입과 관련된 거라서 이 두 개를 보장하려면 어쨌든지 간에 키를 바꿔줘야 돼요. 현재 쓰고 있는 키를 바꿔줘야 되는데 그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이 조인 리 프로토콜이에요. 사용자가 들어오면 조인 프로토콜이 실행이 되고 그 조인 프로토콜에서 그룹 키를 새로 바꿔줍니다. 또 사용자가 탈퇴를 하더라도 전방의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그 키를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전방의 후방의 안전성을 제공하기 위해서 조인과 리 프로토콜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근데 이 프로토콜이 확장성이 있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확장성이. 그리고 이 챕터에서 우리가 이제 세 종류의 그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 살펴볼 건데 이름이 중앙집중, 탈중앙, 분산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 용어들이 되게 혼란스러워요. 중앙집중이라는 거는 되게 별로 혼란스럽지 않은데 요즘 이렇게 탈중앙 암호화폐, 뭐 분산 원자 뭐 이러면서 이 용어들이 되게 조금 혼란스럽게 쓰이고 있어요. 그래서 그걸 한번 좀 정리를 해보면 여기서 얘기하는 건 이 중앙집중이라는 거는 그 키를 분배하는 서버가 하나 딱 존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앙집중이라고 하면은 어떤 서버가 하나 있고 유일한 서버가 있고 얘가 다 모든 걸 통제하는 거죠. 중앙 서버가. 그리고 탈중앙이라는 거는 중앙 서버를 하나를 주지 않고 하나가 있는 게 아니라 여러 개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탈중앙. 그러니까 우리가 개념을 이해할 때 이렇게 세 개로 나누기보다는 중앙집중과 탈중앙, 중앙집중과 분산 이렇게 비교해서 해야 되고 얘와 얘를 비교하기에는 좀 개념이 어렵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터넷 뒤져보면 이런 개념들이 이런 그림으로 이 중앙집중, 탈중앙, 분산 개념이 설명되는데 얘는 이제 얘가 이제 중앙 서버예요. 큰 동그라미 큰 게. 그럼 얘는 중앙 집중이 확실합니다. 그러니까 서버가 하나만 존재하고 있고 항상 이 서버를 통해서 우리가 뭔가 일을 수행하면은 얘는 중앙 집중 방식이에요. 중앙 집중 방식. 그리고 얘는 중앙 집중은 아니죠. 이제 서버가 여러 개 있으니까 중앙 집중은 아니에요. 중앙 집중은 아닌데 그러면 얘는 완전 분산한 형태냐? 그건 아니에요. 얘는 그러니까 거꾸로 잘못했어요. 그러니까 얘는 중앙 집중이 확실한 거고 분산이라고 하는 거는 그 서버를 하나 쓰지 않고 여러 개를 쓴다는 거예요. 여러 개를 쓰는데 이 경우에는 이거를 우리가 보통 인터넷 뒤지면 얘를 탈중앙으로 나오는데 얘가 탈중앙이 아니라 여기 보면 중간 형태는 분산이지만 진정한 탈중앙은 아니고 가장 오른쪽은 분산이고 탈중앙. 그러니까 이 경우에는 어떠한 애가 컨트롤을 안 하죠. 컨트롤하는 애가 아예 없는 거예요. 그러면 그 경우에는 진짜 탈중앙이 된 거죠. 얘는 탈중앙 어떻게 설명해? 이걸 갖고 정리를 해봅시다. 이 용어 좀 정리할. 이게 다자간하고 별로 의미가 없는 건데 여러분들이 이제
이 용어들을 확실히 여러분들한테 설명하기 위해서 다시 정리해 보면, 우리가 중앙집중은 뭔지는 되게 구분하기가 쉬워요. 그래서 중앙집중은 서버 수가 하나예요. 탈중앙은 독립적으로 동작하는 여러 개의 서버를 쓰는 그런 형태이고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정리를 하면은, 우리가 어떤 시스템을 분류할 때 이 시스템이 중앙이냐 탈중앙이냐 분산이냐 이렇게 분류를 하려고 그러는데, 그 분류가 제가 말씀드린 건 잘못됐다는 거예요. 분류를 할 때 이 시스템이 중앙이냐 탈중앙이냐를 검토해 봐야 되겠고, 이 시스템이 중앙집중이냐 분산이냐를 살펴봐야 되는 거지, 세 개로 나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그래서 중앙집중과 탈중앙의 핵심은 단일 제어, 다중 제어예요. 그러니까 시스템이 어떤 한 서버가 모든 것을 통제하면 중앙집중이고, 한 서버가 모든 걸 통제하지 않고 서버를 여러 개 두든 서버가 아예 없든 그러면 그런 것들은 탈중앙 방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중앙이 아닌 거죠. 그리고 중앙집중과 분산의 핵심은 한 곳에서 모든 걸 하냐 여러 곳에서 하냐, 이런 개념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구글 서버는 통제는 중앙집중이죠. 구글 회사가 혼자 다 통제하는 거니까 구글 서버는. 그런데 서버가 하나만 쓰는 건 아니죠. 구글 서버는 막 전 세계로 퍼져 있는 거죠. 그러니까 분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글에서 운영하는 서버들은 분산되어 있어요. 하지만 탈중앙은 아니에요. 구글이 통제를 다 하니까 한 회사가 다 통제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단일 주체가 하고 있죠. 비트코인들은 노드들이 분산되어 있고 한 노드가 통제하지 않으므로 얘는 탈중앙 방식이 되는 거예요.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 중앙 서버가 없어요, 얘는. 그래서 하여튼 요 탈중앙하고 분산이 되게 혼란스러울 수가 있는데, 그거를 잘 조금 정리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논의를 할 때 얘가 중앙집중인가 탈중앙인가 그렇게 개념으로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해보고, 그 다음에 얘가 중앙집중이냐 분산이냐. 그러니까 분산은 원래는 서버의 개수로 따지는 게 아니라 계산을 어떻게 하냐, 그거 갖고 분산은 얘기를 해요. 아니면 DB가 한 곳에 있냐 나눠져 있냐, 그런 분산되어 있다고 하죠. 그러니까 이 용어들을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어떤 방식 또는 서비스를 봤을 때 이 서비스가 중앙, 탈중앙, 분산으로 3등분 해가지고 이렇게 나눠지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해서 분류하려고 그러면 안 되고, 어떤 서비스를 봤을 때 이 서비스가 중앙집중인가 아니면 탈중앙인가, 그리고 아니면 이 서비스가 중앙집중적으로 되어 있냐 아니면 분산적으로 운영되냐, 이렇게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하여튼 제가 정리가 잘 됐는지 모르겠는데, 인터넷에 등장하는 요 그림이 해서 시스템을 이렇게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게 잘못됐다는 거예요. 이렇게 나누면 안 된다는 거예요. 중앙집중, 탈중앙, 분산. 근데 여기서 제가 소개하는 다자간 키 확립 프로토콜에서의 분류에서는 또 그렇게 분류를 하고 있어요. 그 방식들이 서버를 하나 쓰냐, 서버를 여러 개 쓰냐, 서버를 아예 안 쓰냐, 이걸로 이렇게 세 개 방식을 나누는데, 이 나누는 게
실제로는 잘못됐다라는 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였습니다. 특히 요즘 와서 요 decentralized 용어 또 distributed라는 용어가 널리 쓰이는데 잘못 쓰이는 경우가 대단히 많아요. 그래서 그거를 조금 여러분들도 이제 졸업할 때 됐고 이제 면접 같은 거 보실 텐데 이런 걸 물어볼 수 있어요. decentralized가 뭐냐? distributed라는 게 뭐냐? 그럼 나름대로 머릿속으로 이 개념들을 뭔가 정리해서 한번 가지고 있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인터넷 찾아봐도 되게 혼란스러워요. 그리고 되게 잘못 쓰이는 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 나름대로 정리하는데 정리해서 잘 설명 못했네. 네. 네, 하여튼 핵심은 그렇습니다. 그 다음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기회 되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고요. 이 또 다자간 방식에서는 stateful한 방식이 있고 stateless한 방식이 있어요. 그래서 stateful한 애들은 우리가 join leave 프로토콜을 수행해 가지고 가입과 탈퇴를 처리한다 그랬죠. 그리고 가입과 탈퇴를 처리할 때마다 키를 바꾼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전반 후반의 안전성을 만족하기 위해서 stateful한 애들은 처음부터 끝까지 항상 참여해야 돼요. 항상 참여해야지만 가장 최신의 그룹 키를 얻을 수 있어요. 한 번이라도 빠지면 그 다음에 받는 것들은 그 사람한테는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실시간 방송 같은 걸 보면은 집에 있는 셋탑박스를 내가 꺼놓을 수도 있잖아요. 꺼놓으면 내 셋탑박스는 그룹키 프로토콜에 참여를 못하겠죠. 그렇죠? 참여가 안 되는 거죠. 내 컴퓨터 꺼놨어요. 내 집에 있는 IPTV 셋탑박스를 꺼놨어. 그러면 참여를 못해. 그러면 키를 못 받는 거죠. 그때. 근데 다시 키면은 어떻게 해야 돼? 방송을 볼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러면 얘는 stateful한 방식이 아니에요. stateless하네요. 이 셋탑박스들은 현재 최신의 조인 프로토콜의 메시지만 키 업데이트 메시지만 받으면은 또다시 그룹 키를 확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뒤에서 설명드린 stateful한 애들은 매번 이걸 받아야 돼. 빠짐없이 계속 조인과 리브 프로토콜 할 때마다 참여를 해야지만 최신의 그룹 키를 확보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 그룹 키를 설명할 때 통신 비용을 비교하게 돼요. 통신 비용. 그리고 통신 비용을 비교할 때 똑같은 메시지를 여러 명한테 보낼 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멀티캐스트 하는 거예요. 똑같은 메시지를 N명한테 보낼 때 가장 효과적으로 네트워크 밴드위스를 가장 효과적으로 사용하는 방식은 멀티캐스트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때 잘못 오해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내가 N개의 메시지를 서로 다른 메시지가 있어요. N명한테 줘야 되는 N개의 메시지가 있어요. 그러면 이 N개의 메시지를 합쳐가지고 하나의 큰 메시지를 만든 다음에 그 메시지를 유니캐스트 하는 게 아니라 멀티캐스트 하는 거를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N개의 노드가 크기가 동일한 서로 다른 데이터의 유니캐스트와 NM 크기의 단일 멀티캐스트 두 개의 차이가 뭐냐? 그러니까 원래는 하나의 똑같은 메시지를 N명한테 가장 효과적으로 보내는 건 멀티캐스트인데 그걸 생각하다 보니까 이 방식은 유니캐스트가 N개 필요하고 멀티캐스트가 하나 필요하다. 이렇게 나누다 보면은 그럼 이 유니캐스트 N개를 합쳐서 하나의 큰 멀티캐스트 메시지를 보내면은 이것도 효율적으로 보낼 수 있는 게 아닌가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좀 잘못됐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래서 여기 보면 자, n개의 노드의 크기가 동일한 서로 다른 데이터를 유니캐스트를 해요. 유니캐스트를 해요. 그러면 요 과정을 한번 이렇게 생겨 있는 그 통신 링크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얘가 얘들한테 크기가 m인 메시지를 n개 보내는 거예요. 다 다른 메시지예요. 그러면 단일 멀티캐스트는 여기에 어떻게 가냐면은 다중 유니캐스트 먼저 그러니까 유니캐스트로 그 각각 메시지 하나씩 보내는 거예요. B한테 보내고 C한테 보내고 D한테 보내는 거예요. 그러면 요 각각의 링크에는 크기가 m인 메시지 하나만 가겠죠. 그런데 여기에는 이 m개가 그러니까 n개가 B한테도 가고 하니까 여기에는 n개의 메시지가 지나가겠죠. 그러면 링크 A에 그 지나가는 메시지의 크기는 n 곱하기 m이 되겠고 각 요 링크에는 크기가 m인 메시지가 하나씩만 지나가게 돼요. 그런데 이 메시지를 다 묶어가지고 멀티캐스트를 하게 되면은 여기에 지나가는 메시지의 크기는 차이가 없죠. 근데 여기에 지나가는 메시지의 크기는 어떻게 돼? 여기는 멀티캐스트로 다 묶어버렸으니까 B는 그 중에 하나만 필요한데 n 곱하기 m 크기의 메시지를 받게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는 훨씬 더 큰 데이터가 여기도 지나가게 되겠고 얘가 받으면 그 nm 크기의 메시지 중에 아주 극소수의 부분만 자기가 필요한 거고 나머지는 뭐야? 자기한테는 쓰레기에 해당되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서로 다른 메시지를 모아가지고 멀티캐스트 한다고 해서 비용이 좋아지는 게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 서로 다른 메시지는 그냥 유니캐스트 해야 되는 거고 같은 메시지를 여러 명한테 줄 때만 멀티캐스트가 효과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복잡한 그 다자간 키 프로토콜은 다음 시간에 살펴보고 무식한 방법부터 한번 생각해 봅시다. 무식한. 되게 직관적인 방법부터 생각을 해볼게요. 항상 그렇지만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났을 때 가장 효과적인 답을 먼저 찾는 게 아니라 가장 직관적인 방법으로 문제를 접근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장 직관적인 방법을 통해서 문제에 대한 통찰을 하는 거예요. 아, 이 문제는 이런 성격이구나. 그리고 이 가장 직관적인 방법이 어떤 측면에서 비용이 별로지, 얼마나 비용이 들지, 이런 걸 알아야 뭘 개선해야 되는지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문제를 만나면 효과적인 방법부터 찾는 게 아니라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풀었을 때 얼마나 비용이 들고 어디가 문제인지, 이 직관적인 방법 문제인지를 파악해가지고 그걸 이용해서 효율적인 방법을 찾아가는 게 더 좋습니다. 그러면 직관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해 보겠습니다. 중앙 집중형을 가정해서 해결해 볼게요. 그래서 중앙에 서버가 있어요. 키를 분배해주는, 그룹 키를 분배해준 서버가 있고, 이 멤버와 각 사용자는 대칭 키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그룹 키를 확립할 수 있고 조인 리브를 할 수 있냐면은 매번 서버가 사용자가 새로 가입 탈퇴할 때마다 새로운 그룹 키를 만들고 이 그룹 키를 각 개별 사용자의 대칭 키로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필요한 비용이 어떻게 되죠?
조인 리브 할 때 각 n명 사용자한테 메시지를 암호해서 줘야 되죠. 이 사용자의 그 장기간 키로 새 그룹 키를 암호해서 줘야 돼요. 이런 메시지가 몇 개 전달해야 돼요? n개가 전달돼야 되는 거지. 매번 조인 리브 할 때마다 현재 사용자 수만큼 요 암호문을 만들어서 줘야 돼요. 그러니까 서버의 계산 비용이나 통신 비용은 ON이에요. 그러니까 직관적인 방법으로 해도 선형에 비례하게 만들 수는 있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만들었어요. 그러면 얘가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긴 해. 그러면 여기서 이거를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를 먼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얘를 개선. 얘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조인 리브에 대해서. 어떻게 할 수 있냐면 조인의 경우에는 되게 효과적으로 할 수가 있어요. 조인의 경우에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 기존에 있던 사람들은 그룹키가 하나 갖고 있는 거가 있죠. 기존 사용자들은 이미 그룹키를 그 전 라운드에서 하나 확보하고 있어요. 그러면 새로운 사용자가 들어오면은 각각 사용자마다 n개의 암호문을 각각 암호문 만들어서 새로 주는 게 아니라 기존 멤버에게는 옛날 그룹키로 새 그룹키를 암호해서 주는 거예요. 그럼 요거는 뭘로 주면 돼? 똑같은 암호문을 기존 멤버한테 다 줘야 되는 거죠. 그럼 얘는 유니캐스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뭘 할 수 있어요? 멀티캐스트 할 수 있죠. 그리고 하나의 멀티캐스트로 기존 멤버들은 다 처리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새 멤버한테 키를 주면 되는 거죠. 그럼 얘는 비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얘는 비용이 5원이에요. 그렇죠? 1000명 있든 10,000명 있든 멀티캐스트 하나에 유니캐스트 하나로 처리할 수 있어요. 서버는 암호문을 2개만 만들면 돼요. 그러니까 5원이 되는 거예요. 조인은. 그러면 조인은 이거보다 더 좋게 만들 수는 거의 없을 거예요. 5원보다 어떻게 더 좋게 만들어. 그렇죠? 근데 탈퇴는 이게 안 돼. 탈퇴는 뭔가 효과적으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탈퇴는 여전히 직관적인 방법 말고는 뚜렷하게 우리가 생각해 낼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직관적으로 우리가 뭔가 머리를 굴려도 이런 식의 어떤 해결책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직관적으로 하면은 모두 ON 비용이 들어요. 통신도 ON, 그 서버가 만들어야 되는 암호문의 수도 ON가 필요한데, 이제 얘를 그 직관적인 방법을 간단하게 개선할 수 있는데 조인에 대해서는, 가입에 대해서는 되게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탈퇴에 대해서는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없는데 여러분들이 지금의 비용은, 얘가 비용이 뭐예요? ON이죠. ON. 그럼 ON을 개선하려면 우리가 로그 N을 만들든지 상수로 만들어야 되는데 상수로 만들기는 되게 어려울 수 있어요. 그럼 로그 N으로 만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선형 비용이야. 그럼 이 선형 비용을 로그 N 비용으로 만들려고 그래.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머릿속으로 뭘 떠올리셔야 돼요? 네? 트리를 떠올리셔야 돼요. 트리도 무슨 트리? 바이너리 트리. 바이너리 트리고, 이 바이너리 트리가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여야 돼. 그래야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바이너리 트리인데 막 한쪽으로만 있어. 그럼 그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우리가 소위 말하는 밸런스드 바이너리 트리, 균형 이진 트리, 아니면 좀 더 효과적으로 얘기하면은 컴플릿 바이너리 트리. 그래서 그렇게 뭔가 우리가 이 문제를 트리로 모델링 해가지고 비용을 뭐에 비례하게 만드는 거야? 노드 수는 아니고 트리의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문제들을 우리가 그 접할 때 똑같은 거예요. 그거 말고는 별로
답이 없어. 그러니까 선형 비용이야. 아, 이 선형 비용을 어떻게 좀 더 개선해 보지? 그러면 머릿속으로 우리 컴퓨터공학들은 생각할 수 있는 건 뭔가 이걸 바이너리 트리로 모델링 해가지고 바이너리 트리로 모델링해서 트리 높이에 비례하게끔 만들어 보자. 그래서 머리를 굴리는 거예요. 그래서 굴려가지고 나오는 게 바로 이 LKH입니다. LKH. 그래서 이렇게 사용자들이 원래 아까도 사용자와 서버는 뭘 공유하고 있어요? 대칭키를 공유하고 있죠. 그럼 이 사용자들을 단말로 만드는 이진 트리를 만들어요. 그러면 사용자가 이렇게 딱 있으면은 완전 이진 트리로 만들 수가 있어요. 완전 이진 트리가 이런 애예요. 이런 애로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완전 이진 트리, 컴플릿 파인. 그러면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 사용자들이 갖고 있는 키들, 서버와 공유한 키들은 이 단말 노드의 키로 세팅해 놓는 거예요. 그 다음에 위에 있는 이 키들은 요 LKH의 경우에는 랜덤한 키들을 여기다가 넣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가 어떤 키들을 유지하냐면 요걸 줘요. 요 사용자부터 루트까지 있는 키들을 줘요. 그러면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가 몇 개가 될까? 로그 n개가 되겠지. 로그 n개의 키들을 각 사용자가 유지하는 거예요. 그러면 각 사용자가 로그 n 키를 유지하는데 모든 사용자가 유지하는 키가 뭐예요? 요 루트에 있는 키가 되죠. 그럼 이 루트에 있는 키가 뭐가 되는 거야? 그룹 키가 되는 거예요. 요거를 그룹 키로 쓰는 거예요. 각 사용자는 로그 n 키 쓰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사용자는 로그 n개를 유지하고 있고 요 루트가 되는 키가 그룹 키가 되는 거죠. 또 요 키는 또 뭘로 쓸 수 있어? 부분 그룹 키로도 쓸 수 있어요. 요 1번부터 4번까지 사용자한테 보내고 싶다? 그럼 얘를 이용해서 보내면 요 1번부터 4번 사용자들만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이 중간에 있는 키들이 또 다른 그룹 키로 부분 그룹 키로 활용이 될 수 있어요. 그러면 이렇게 모델링 한 다음에는 뭘 해야 되냐? 가입과 탈퇴만 로그 n에 필요하면 되겠지. 이 사용자가 빠져. 그러면 이 사용자가 알고 있던 키들이 뭐예요? 요 4개 키죠. 이 사용자가 빠져. 알고 있는 키가 4개예요. 그럼 이 4개를 어떻게 해야 돼? 바꿔줘야지. 바꿔줘야 그게 전반 안전성이 보장이 되는 거잖아요. 탈퇴했을 때. 기존에 알고 있던 키를 뭘로 해야 되니까 요걸 바꿔줘야 돼. 그러면 얘를 바꿔가지고 이 나머지 사용자한테 줘야 되는데 이 나머지 사용자한테 로그 n개의 메시지로 줄 수가 있어요. 이 바꿔가지고 요걸 암호해서 얘네들한테 다 주고 이쪽으로는 요 키로 암호해서 주고 그러면 내려가면서 이렇게 양갈래로 트리 높이만큼의 메시지들이 필요합니다. 요 뒤에 설명드릴 다음 시간에. 그래서 이 개념적으로 이 문제는 우리가 암호 기술적인 측면에서도 여러분들이 살펴볼 수 있지만 일반적인 문제들도 선형이 필요할 때 이 선형이 필요한 걸 어떻게 좀 효율적으로 바꾸지? 할 때 우리가 주로 컴퓨터에서 쓰는 방법은 바이너리 트리로 모델링 하는 거예요. 모델링 해가지고 트리 높이에 비례한 어떤 비용만 들게끔 만들게 되면은 ON이 필요한 게 O 로그 N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더 효율적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가입도 로그 N, 탈퇴도 로그 N이에요. 그러면 로그 N이고 아까 직관적인 방법은 1 N이었어요. 그러면 이거보다는 이게 더 좋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그렇죠? 얘가 너무 느린 거잖아. 얘는 좋은데. 그러니까 평균적으로 둘 다 로그 N이니까 얘가 더 좋은 기법이 되는 거예요. 얘는 이쪽은 더 좋지만 얘가 나쁘다는 거니까.
그래서 평균적으로는 얘가 좋다. 그래서 얘가 더 좋은 기법이다. 이렇게 이제 접근이 되고 있는 겁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 시간에 설명드리겠습니다.